네, 우리 수석 그리고 보좌관, 비서관 여러분, 제가 없는 동안 좀 편하셨어요? 네, 그랬을 리가 없죠.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정해진 업무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번에 꽤 장시간 순방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선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가온 것은 가자 지구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국제 질서가 점점 불안정해지고 또 자국 이기주의가 심해지다 보니까 국가 간 대결 양상도 점차 심각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방위산업과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들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국가 원수들 대부분이 방위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신무기체계 도입이나 또는 대한민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서 거의 예외 없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물론 평소에도 하는 생각이긴 하지만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국력에는 뭐 경제력도 있겠고 방위산업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도 있겠죠. 외교 역량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힘의 원천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두고 다투더라도 가급적이면 선의의 경쟁, 더 낫게 되기 위한 경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있는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국제사회의 질서 속에서 경쟁을 하더라도 매우 부족한데 불필요하게 우리 자신의 역량을 낭비하는 일이 최소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절실하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에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원팀이 돼서 수행한 최초의 민간 공동 프로젝트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연구진과 관련 산업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진정한 우주 강국을 향한 도약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들이 존중받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부 출범 직후에 열린 G7 정상회의를 필두로 UN 총회, 아세안, APEC, G20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방문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역량을 투입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외교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외교 지평도 크게 넓어졌다는 게 체감되었습니다. 이 모두 아낌없이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러한 모든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첨단 과학기술, 방위산업, K컬처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서 공고화된 다층적인 글로벌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더욱 확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각 부처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외교 성과를 구체화, 실질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해야 될 텐데 우리 비서진 여러분께서도 이에 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하시기 바랍니다.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종 재난 또 안전사고가 걱정이 됩니다. 최근 며칠 동안 양양, 의성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초동 대처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올해 초에 무려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지역 산불의 상흔이 예전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걱정이 크실 겁니다. 저도 많이 걱정됩니다. 각 부처는 지난 10월 발표된 범정부 산불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산불의 감시, 예방, 그리고 조기 진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투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불 관련된 대책회의와 현장 진화훈련도 참관을 했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시라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과한 것이 결코 부족한 것보다 나쁘지 않다. 왜 이렇게 심하게 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기에 신속하게 강력하게 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본격화되면 취약계층들의 건강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겨울철 복지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또 맞춤형 지원책을 촘촘하게 준비해 드릴 것입니다. 겨울철 국민안전 그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역량을 총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MF 같은 주요 국제기관들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이전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보다 가속화하고 내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합니다. 현재 막바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있어서도 야당들이 주장하는 바들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하고 또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는 수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좀 억지스러운 어거지 삭감이나 이런 것들이야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언제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대다수, 압도적 다수는 정말 국가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쌀에 니가 끼듯이 정치적으로 악용당하거나 동원당하거나 또는 무슨 간첩 조작 사건 같은 이런 아주 이례적인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모든 직원들이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첫 번째 정부 부처 방문으로 국정원을 선택한 것은 이 국정원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한들 국가 정보 활동이 국가 운영에 거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핵심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죠.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해서 존경받는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국정원이 되기를, 국정원 직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행정을 꽤 오랫동안 이렇게 해본 경험에 의하면 거의 대다수, 압도적인 다수의 사람들은 정말 그 본분에 충실합니다. 만약에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대다수가 그런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남기가 어려웠겠죠. 그래도 제가 최근에 순방을 다녀보면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정말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경제적 역량이나 또는 문화 역량이나 또는 민주주의 역량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대단한 국가 역량, 국민 역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만든 것의 핵심 중심은 공무원들이죠. 청렴하게 자기 본분에 충실하게 정말 열심히 일해온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국가의 눈, 귀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토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네, 성남 출신 네. 민주당 대변인 김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홍정민 전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정민입니다. 네. 그리고 이지은 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와! 갑자기 뭐 리액션 좋아. 오랜만에 완전 재밌잖아. 오랜만에 완전. 기념으로. 그래서 박수를 치시는군요. 네. 얼마나 반가워요. 네, 그렇습니다. 빠지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첫 소식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검찰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검찰 정말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무도하게 수사를 해왔는지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수원지방검찰청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검사장 출신 변호인의 면담을 주선한 사실을 법무부가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검사가 검사장 출신 조재현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이 협조하면 구형 낮춰준다고 회유를 했다. 이런 보도고요. 심지어 검사 사적 공간에서 단독 면담을 하도록 해줬고 조재현 변호사가 고위층과 이야기돼 있으니까 구형 낮춰줄 수 있다고 발언을 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참 황당무계한데요. 이 사람 그리고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였던 맞습니다.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때 윗선에 대해서 허위 자백을 하면 네 구형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게 전형적인 검사들 수법이거든요. 네. 검사들은 기본적으로 대어를 낳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급이나 3급보다는 장차관 그리고 뭐 이제 직원들보다는 시장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들의 임무는 이재명을 제거해야 되는 임무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원래 이 사건도 이재명의 변호사 대납 사건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렇죠. 안 되니까 대북 송금으로 한 거죠. 그래서 수백 명의 검사들을 동원해서 정말 죽이려고 한 사건인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이재명이 시켰다고 하면 너는 방조범이 되니까 이재명을 주범으로 올리고 너는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회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회유와 협박이 같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드러난 게 지금 연어 술 파티라든지 구형 깎아주겠다라는 회유이고 네. 저는 협박도 어느 정도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협박도 합니다. 있다. 네. 만약에 얘기하지 않으면 네 구형량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럼 네가 다 뒤집어 쓰는 거다. 그리고 그 전에도 검사들이 계속 했던 걸 보면 네. 너뿐만 아니라 네 처남까지 같이 해가지고 네 가족까지 같이 해서 같은 방에 쳐넣겠다부터 시작해서 온갖 주변을 탈탈 털거든요. 그러면서 사람을 고립시키는 겁니다. 네네. 그럼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대기업 총수들도 지금까지는 잘 이렇게 하다가 검사한테 그런 대접 받고 나서 이제 자살하고 마포대교 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회유와 협박까지 이어졌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마포에 계시죠? 마포대교. 마포대에 계시죠? 네, 네. 갑자기 마포대교. 마포가 갑자기 예, 생각나서 맞습니다. 네, 네. 마포를 꼭 각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포의 이지은. 마포갑. 예. 마포하면 이지은이죠. 그렇죠. 고향하면 마포는 누구죠? 이지은. 고향시하면 고향하면 홍정민. 홍정민 네.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마이뉴스 단독 기사가 네네. 지금까지 이제 밝혀진 뭐 이미 거의 확인된 연어 술 파티라던가 또 뭐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검사가 진술을 바꾸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라고 같이 이화영 부지사랑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결정적인 퍼즐을 제공한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 조작 기소를 좀 해보겠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진술을 좀 바꿔보려고 한 게 모두가 정황이 드러나는 거죠. 네. 이게 뭐 사실은 얼핏 생각하면 위증교사 같은데 이제 이화영 부지사는 그때 피고인이어서 그 뭐 증인이 아니어서 위증 쪽이 아니라 엄밀하게 보면은 사실은 뭐 검찰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신분을 이용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바꾸려고 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권리방해나 아니면 강요 아니면 모해 증거 위조 뭐 이런 식의
죄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거는 이제 오마이 단독 기사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뭐 역설적인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지금 막 검찰들이 반발하는 그게 근데 검사들이 자기들이 연어술 파티를 해놓고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최근 국회 국감 때 나와가지고 연어술 파티로 회유를 당했다라고 하니까 뭐 발끈하면서 적반하장하면서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연어 술파티가 없었는데 이화영 부지사 거짓말을 했다라고 지금 위증 기소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단독 기사를 보면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이런 정황이 있다는 게 밝혀지고 심지어 교도관들도 다 뭐 진술하고 스케줄도 보면은 실제로 검사가 수원지검 검사가 만든 스케줄이고 이 전관 변호사가 뭐 여러 번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바꾸기 전날 직전에 76분이나 이렇게 접견을 단독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은 그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서 한 말이 맞는데 네. 검찰이 위증이라고 기소를 해놓고 지금 뭐 이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다 퇴정했죠. 요게 그거죠. 이제 어떻게든 자기들이 이제 술자리가 없었다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막 기소까지 하면 위증 기소까지 하면서 막 반전을 꾀해보려고 하다가 지금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조지현 변호사가 이런 행동을 한 부분 그리고 검사가 이걸 거의 좀 뭐 조율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찰 이런 행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네. 2년 전부터 불거졌던 이야기예요. 이하영 전 부지사가 또 변호인들이 폭로를 했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이 검찰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했죠. 네. 1심을 가하고.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마이TV에서 법무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 공식적인 문서로 이걸 확인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도관들이 그런 정황이 있다. 다 증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국가 공무원이 이게 이 브로커입니까? 사기꾼입니까? 조직 폭력배들이요? 네. 이게 브로커 사기꾼 조직 폭력배나 할 법한 짓들을 수원지검 검사들이 했다. 그리고 지금 끝까지 그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49명의 교도관들을 막 협박하는 행위들. 예. 지금 그런 거잖아. 증인 니네들 신청했죠. 나와봐.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눈 막 부라리면 이게 조폭적인 행태 아니면 그리고 막 사법부에서 안 받으니까 우리 나갈 거야. 그럼 나가버린 거. 야, 진짜. 야 이게 거의 조폭이나 할 법한 짓들을 하고 있고 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갔다 오셔서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들이나 검사들은 재판부에 그따위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방침을 내렸는데 또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본인 관련된 사건 관련해서 방침을 내렸다. 지시를 했다. 잘못됐다. 아니 연어회 술 파티한 거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뭔 상관입니까? 검사들이 쌍방울 김성태 불러다가 170회 가량 정말 출정을 시켜서 특혜를 주고 아니 조사 기록이 없는데 왜 불렀냐고. 도대체 친구야? 애인이야? 가족이야?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 불러서 농담 따먹기를 한 거예요. 베스킨 라빈스 뭐 저기 뭐야 아이스크림을 논아 먹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모든 정황이 수원지검에서 조직적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화영 부지사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는 그런 조작 행위를 했다는 게 다 밝혀지고 백일화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 자들이 끝까지 저항하고 있다.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네. 법정 최고형으로 정말 다스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남 김지호 선생님이 성남. 아직 성남. 우리 다 아직 아줌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두 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대통령께서 이제 순방 끝나고 나서 귀국하자마자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퇴정을 해버렸죠. 재판정에서 그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검사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 중에 이게 그리고 이제 아까 뭐 김지호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재판은 위증했다라고. 그것도 이제 검찰이 이화영이 그 회유가 있었고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말을 했던 게 거짓이란 걸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기소를 또 한 거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럼 이재명 대통령 무슨 연관이 있어? 아무 연관이 없어요. 없죠. 근데 무슨 뭐 이해관계자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걸 국민참여재판을 하잖아요. 네. 그게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국민참여재판을 하려는 거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런 네.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즉 본인들이 국민참여재판하면 분명히 안 좋을 거다 결과가 이런 예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게 지금 그 첫 번째 쟁점이 이제 공소권 남용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어술 파티나 이런 회유 정황이 실제로 있었고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게 거짓말이라고 이화영 부지사를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실제 사실을 얘기한 사람한테 거짓말했다고 기소를 무리하게 네. 한 거니까 이거는 정말 공소권 남용이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 참여 재판을 하면 국민들이 볼 때 뭐 누가 봐도 저 검사들이 잘못했네라고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도망가려고 이게 막 무산시키고 뭐 기피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그 검사들에 대해서 행정부 수장으로서 이런 행위는 좀 사법 질서도 위반하는 거고 공무원의 기강도 안 선인 거니까 감찰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이게 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사들이 이상하게 이런 걸로 반발을 하는 것도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변호사이시니까 검찰들이 이렇게 막 퇴정하고 이런 일이 흔한 일이에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네. 단군 일에 검사들이 퇴정한 적이 있냐 이랬더니 네. 기록에 남아 있는 건 없고 2025년 집단 퇴정 사건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유일하게. 나오더라고요. 유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굉장히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퇴정한 게 과연 자기들끼리만 알고 한 걸까? 위에서 다 이야기가 된 게 아닐까? 검찰 수뇌부와도 얘기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재판부가 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기피 신청을 할 수는 할 수 있죠. 있죠. 하지만 교도관을 전부 다 증인 신청을 다 하고 그거 안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이렇게 기피 신청하고 퇴정해 버린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이거 그 국민 참여 재판하면 자기들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 그냥 엎어버리겠다라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깽판 치는 거죠. 네. 얘기하면. 맞아요. 또 언제 집단 퇴정했냐면요. 네, 네. 성남 FC 사건 때 그때도 딴 지역에 있는 검사예요. 그런데 하루만 이렇게 발령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법정에 오니까 못 하겠죠, 그거를. 이게 처음에는 발령도 안 받았다는 게 있어요. 그리고 와서 하니까 당신 근데 여기 이 왜 왔냐? 성남지청 검사는 맞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어물저물 하다가 뭐 하루 발령 받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하던가 그렇지. 제대로 해라. 맞아.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때 또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리하면은 집단 행동을 하는데 사실 그런 맞아요. 부분이 있어요. 민주당도 사법부의 어떠한 그런 그 이해할 수 없는 소송 지위나 판결에 대해서 입법부처한테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법정 안에서는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를 방치하면요. 서부지방법원 폭력 소요 사태, 약탈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거야말로 공화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행정수반, 국가수반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국가의 어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으면 누가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까? 아니 검사들도 이재명 대통령 밑에 있는 공무원 부하 직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정부에 있는 공무원 부하 직원들은 네. 그따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막 국민의힘이 오늘 네.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정권 잡았을 때 그런 검사들 오만 방지하게 풀어줘. 우리 정권일 때는 그런 거 용납 못해. 얘기했더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검사들이 너무 웃긴 게 네. 그래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감찰 그렇게 지시한 거 방금 김지호 대변인 말처럼 너무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그냥 그 감찰을 받고 그 감찰의 결과를 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엄청나게 지금 이 프로세스에서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 댓글 엄청 달리고 황당한데 이게 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뭔가 최근에도 뭔가 문제되는 게 있어요. 그 패스트트랙에 이런 거 보면은 아무 반발 조용히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이 나경원 빠루 사건에 대해서도 그때 항소 포기할 때 정말 사실 구형량보다 말도 안 되게 적게 나왔는데도 뭐 항소 포기했는데 조용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윤석열 구속 취소할 때 그때 즉시한 것도 포기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도 네.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하필 뭐 이런 사건만 집단적 반발을 하는데 이게 뭐 선택적 정의가 나아가서 선택적 그 반발이에요. 자기들이
그냥 내키는 대로 자기네들 조직에 유리한 대로 반발을 하는 이런 행태가 정말 그대로 두면은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강을 확실히 잡아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국힘이랑 한 통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국힘은 항상 검찰 권력을 지켜주려고 했었고 민주 정권에서는 항상 검찰 개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더킹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다 검사들인데 어떻게 되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검찰 다 끝장난다라고 하면서 막 반발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이재명 정권도 그렇고 민주 정권에서는 검찰을 개혁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 라고 하고 여기는 국힘이랑 이제 한 통속이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반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그렇죠. 지금 패스트트랙 그 나경원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는 조용. 네. 근데 그것만 비교해도 형량으로 보면 대검이 예규에 맞게 하려면 반발을 언제 해야 되냐면 나경원 건에 해야 돼요. 그럼 그럼요. 형 종이 바뀌었거든요. 네. 2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지금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에 형 종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자기들 기준에 따르더라도 항소를 해야 되는데 안 했는데도 조용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당한 권한이 지휘의 권한이 있는 정성호 장관이 뭐 이제 뭐 신중하게 검토하라라고 지휘를 했는데 야 이거 뭐 장관이 지휘한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김건희한테 다 지휘받지 않았습니까? 김건희가 텔레그램으로 다 지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럼 근데 이제 이프로스에서 정말 활동 뭐 서식하는 사식하는 희생하는 그게 2,200명 전체 검사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검사들은 성실하게 지금 공무를 수행하고 있고 49명의 고위공직자들이요. 보니까 검사장들이요. 야, 저는 어떤 조직도 그렇게 임원급 되는 사람들이 맨날 게시판 끼고 앉아서 키보드 워리어처럼 그거 치는 거 저 처음 봅니다. 그러네요. 이게 무슨 검사입니까? 아유, 제 진짜 아니 어느 조직에서 그래도 좀 말단 직원들이나 좀 하위 직원들이 참다 못 참아서 정말 그 몇 줄 쓰는 거지. 맞아요. 해먹을 것 다 해먹고 정말 호의호식 다 하고 이런 자들 검사장급 인사들은 맨날 거기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그러네. 이거 잘못했어요. 민주당이 이거 잘못했어요. 법무부 장관이 이랬어요. 아이고 무슨- 집단도 아니에요. 집단도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반발을 더 해줘. 아니 16명의 검사장들 왜 가만히 있어? 또 18명. 글써야지. 맞아. 왜 그러네.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3-4명 또 옷 벗고 나가고 그냥 다 나갔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싫은데 그렇게 민주당 정권 이재명 대통령 밑에서 일하기 싫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나가고 거기서 그냥 게시판에서 그냥 그 망신스럽지도 않나? 이럴 땐 요 말하고 저럴 땐 요. 아니 솔직히 정치 활동 하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나경원 맞아요. 공소 포기했을 아니 저기 항소 항소. 포기했을 때 왜 말 안 해? 말해야지. 이것도 잘못됐다. 왜 저기 대검 예규 안 지키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땐 또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다. 비루한 삶을 살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국민의힘 입당해갖고 나는 황교안이다 하면서 체제를 하라 이거야. 전환기 쫓아다니면서 참지 마. 왜 참? 왜 이프로스에서 왜 글 써? 그냥 밖에 나가서 방구석. 야 이거 잘못했다 하면서 그냥 전환기가 뭐 체제 전쟁하면서 윤석열 외치고 저기 서울구치소 가서 제사상 차려놓고 세배하고 얼마나 좋아. 네, 아스팔트 체제 전쟁 나가야죠. 하라 이거지. 성남 김지호 선생님이 성남. 저는 더 반발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역구를 잘 아니 정하셨어. 49명만 왜 반발하는 맨날 거야? 성남. 더 하라 이거야. 지역구를 잘 정했다고. 정치 활동도 화끈하게 하지 그냥 쫑생이처럼 거기다 글 몇 자 쏘고. 아유 진짜. 성남을 잘 정했다고. 자, 성났으니까 성난 얘기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박성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최근 이제 텔레그램 내용이 공개가 됐죠. 언론 보도에 따라서 김건희 윤석열과 거의 텔레그램을 계속 나누는데 뭐 일반적인 내용을 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본인 재판 김건희는 본인 재판 관련된 거, 김명수 전 대법원장 관련된 거, 김혜경 여사, 김정수 여사 관련된 거 이런 것까지 이 문자를 보내고 그다음에 검찰 인사에도 개입한 듯한 그런 맞습니다. 정황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 문자 사태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이제야 퍼즐이 좀 맞춰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도 마포대로 얘기를 했지만 마포대교에서 자살 예방해야 된다 이러면서 경찰관들 불러놓고 막 지휘를 하고 이랬을 때 우리는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아니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알아?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본인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정말 그전부터 지휘하고 있었던 거고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을 지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그 수사 내용을 다 보고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그 범죄자한테 다 보고를 했던 거고 그런데 어떤 영부인이 장관에게 이런 지시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장관이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장관 자리에 꽂아준 것도 결국은 김건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레파토리로 봤을 때 과연 그냥 갔을까? 이번에는 어떤 보석이 갔을까? 어떤 가방이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뿐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일교 행사에 가가지고 축사를 했는데 그것도 통일교 관계자가 아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역시 여사님께 감사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이 김건희였다.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본인이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V0라는 게 이제 확실히 여기서 드러나는데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같은 날 검찰 인사에 관한 동일한 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또 박성재한테. 그러면은 이제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김건희가 이제 윤석열하고 박성재를 둘 다 부려먹고 있는 건데 윤석열하고 박성재한테 동시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도 시키는 거를 이행해야 되니까 박성재한테 또 보낸 거고 그러니까 박성재는 윤석열한테도 받고 이제 김건희한테도 받은 건데 이런 게 지금 사실은 너무 충격적인데 사실 이게 그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박성재 장관은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이렇게 자기 비서처럼 그런 사비서처럼 이용하는 이런 나라에 살았었다니까 지금 너무 그 다 세금 돌려받고 싶은 심정인데요. 그 성나 있는 성남 김지호 대변인에게 이거 가장 적합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박성재 휴대폰에 김건희를 김안빵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김안빵. 이게 이제 김건희 안빵 마님의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인데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정말 저희가 이런 비판했어요. 집사 법무부 장관이냐, 집사 민정수석이냐, 그러네요. 뭐 비서관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 비서관이나 집사가 아니고 머슴이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아마도 제 뇌피셜이지만 김건희의 핸드폰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집사? 머슴? 박돌쇠 그리고 윤석열은 윤마당쇠 그러니까 안방마님이 그리고 부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거 뭐냐면은 네. 이 메시지를 보낸 시간이 중요해요. 네. 우리가 비서관을 하더라도 절대 그 윗사람들이 뭐 아침 8시, 9시 전에는 안 보냅니다. 그렇죠. 아니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럼요. 사생활 있잖아. 시간이라. 그럼요. 그리고 딱 되게 양식 있는 그런 윗사람들은 카카오톡에 4개 쓰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 적어놔. 그리고 이제 아침 9시 되면 보내지. 정말 매너 없는 사람들이 뭐 6시, 5시 반에 보내지. 새벽 4시는 정말 비서관들 이 사이도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정말 딱 새벽 4시에 뜬 보면은 이 사람 진짜 미친 사람 아닌가? 막 그래요. 근데 현직 법무부 장관한테 영부인이 새벽 4시에 이런 거 보냈다? 8시 막. 네. 그리고 막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완전히 애들이야. 왜 나만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사람도 수사하고 이 사람도 수사해야 돼. 왜 나만 갖고 이게 정말 어디 저기 학창 시절에 애들이나 왜 선생님 나만 혼내요? 나만 이거잖아. 그러니까 너무 유아틱하고 전반적인 예를 봤을 때 윤석열과 박성재는 김건희에게 머슴이었다. 너무 저는 이게 창피하다. 그리고 이런 거야말로 2%에 서식하는 49명의 검사들이 우리 집단.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뿐이 안 됐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머슴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야 돼.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근데 뭐 그건 또 당연한가 봐. 아니 조용해. 별도 없냐? 너희들은 그러니까. 맞아요. 법무부 장관이 이 짓 하고 다니고 이걸로 인사철도 아닌데 서울중앙지검장 그냥 날리고 정말 이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화내야 될 때, 화내지 말아야 될 때를 분간을 못하는 사람. 이게 정말 검사들한테 지옥 아닙니까? 맞아요. 아니 아무 권한도 없는 영부인이 새벽 4시에 이런 거 보내면 득달같이 해가지고 인사철도 아닌데
서울지검장이 뭡니까? 검사의 꽃 아니에요. 이런 사람 그냥 인사 처리하고 날려버리면 뒤늦게 밝혀졌으면 항의를 하고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어떻게 자기 기득권적이고 완 너무나 정치색이 짙은 검사들이다. 배알도 없는 검사다. 그냥 이번에 성명 내고 또 한 2명 그만 두세요. 자꾸 그렇게 성명 낼수록 2명씩 이렇게 잘라내면 돼. 잘하고 있다. 예. 성명 낼 때마다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두 분 이제 변호사시니까 그 변호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네. 화나는 주제이긴 한데 김용현 변호사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난리를 치고 다니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법정 모독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하라고 얘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변협에도 징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징계를 위한 조사에 들어간다고 해요. 네. 저는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네. 감치되는 것도 그렇지만 변호사 업무를 못하게 되면 제일 두려울 것 같은데 법조계에서 엄단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진짜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박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 지금 이제 서울 변협에서 하고 대한 변협에서 하고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 법무부에서 또 이제 이의 제기 결과를 또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그 결과를 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1심, 2심, 3심까지 가면 너무 길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네. 뜨기 위해서 법정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의뢰인에게도 해가 되는 행동이고 그러니까 보통 유튜버들이 체포당하고 수사당하는 걸 갖다가 이용을 하잖아요. 일부러 경찰관들을 그렇게 하죠. 도발을 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 지나갈 때 소리 질러가지고 일부러 이제 잡히려고 하고 그러면서 뜨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변호사들은 이제 중계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법정을 자기 놀이터, 자기 앞마당처럼 자기 유튜브의 어떤 재료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혼자 잡혀가면 오케이인데 그게 아니라 의뢰인들한테까지도 손해를 주는 거고 이거는 정말 전체 변호인들한테도 그 신뢰를 떨어뜨리고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변호사 하는구나. 변호사 집단이 그냥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전체의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엄격하게 좀 처벌을 하고 징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진짜 사실은 변호사들이 되게 이게 너무 쪽팔린다. 같은 변호사라고 하기가 그런 말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변호인이 이렇게 퇴정 명령에 불응하는 거는 뭐 법치주의에 대한 반역이다. 그리고 저런 막말 변호사들 때문에 이제 뭐 멀쩡한 변호사들까지 욕을 먹는다. 네. 그러면서 지금 막 너무 변호사들도 저거 분명히 징계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있고요 내부에. 네. 그래서 이게 징계 예전의 사례를 보면 뭐 공판기를 뭐 불출석하거나 뭐 성공보수 관련 분쟁이나 아니면 좀 더 그런 단순한 분쟁에도 직무상 성실 의무를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정직이나 뭐 이런 처분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3년간 뭐 예를 들어 뭐 좀 영업 정지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 경우는 진짜 공개적인 채널을 이용해서 법정을 네. 모독하고 법관도 모독하고 더 악의적이고 중대하고 더구나 이제 이런 징계 수위를 정할 때 네. 악의성이나 이제 반복성 근데 계속 하잖아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 3년 이하의 정직이나 제명은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보니까 그냥 제명해도 다시 5년 뒤에 등록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영구 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구 제명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은 굳이 변호사를 하고 싶으면 이제 로스쿨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나이가 좀 많은데 그럴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방금 유튜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분들이 그냥 저기 변호사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향후에 누가 어떤 의뢰인이 이런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정광훈? 네, 이런 분이 정광훈인 정광 이런 사람이 나중에 네. 아니 대선 후보로도 나왔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이하상 아, 네, 그렇구나. 변호사. 예전에. 그러니까 정광훈 당에서. 네. 네. 그러니까 정치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환길처럼 유튜버를 하고 싶은 이런 이제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어그로 끌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전환길 뭐 강적이고 뭐 장동혁도 만만치 않은데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버틸 수 있을까? 유튜버로도 실패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1,000명을 넘어섰고요. 다시 좀 줄긴 했는데 어쨌든 너블리님이 슈퍼챗 보내주셨고 너블리님은 계속 홍정민 전 의원을 응원하시더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소피아님도 미국에서 네, 또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너블리님, 이태우님도 홍정민 의원님 응원하시고. 홍정민 의원님이 예.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네. 이 시청자들에게 네. 아주 편안하고 호감가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도 느껴져. 근데 요즘 일단 약간 편안해. 처음보다는 조금 더 세지셨어요. 말을 좀 조심하시더니 요즘은 약간 좀 세게 얘기하시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편안해. 맞아요. 호감형이야. 그리고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잘해주세요. 네, 예. 맞습니다. 호감형이야. 그 이제 김지호는 성내고요. 저는 이제 그 몰상식한 변호사들에 네. 대해서는 지적해 주셨으니까 네. 저는 좀 조의대 사법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게요. 아니 참, 이게 지금 국민들이 이 사항 때문에 엄청 화가 많이 나신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사실은 직위원 재판과 내란 재판을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했습니다. 재판이 맞아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뭔가 좀 삐걱거리고 이상하다 싶어 지금 국회에서 법을 바꿔갖고 다 공개로 바꿔버린 거 아니겠어요? 열어봤더니 이 변호사들이 다 저러고 있는 거야. 윤석열 변호인들, 이상민 변호인들, 김용현 변호인들 가서 법정에 가서 난장판을 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진짜. 대부분 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 자들이 국가 반역을 저지르고 내란 수괴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가 신성한 법정에 가서 저따위 망언과 정말 재판 방해들 법정 모독행위를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동안 6, 7개월 동안 뭐 했냐 이거죠. 사실은 이진관 판사가 감치 명령하고 따끔하게 1심을 가니까 지금 이 상황이 불거지면서 사회적으로 야 여태까지 이렇게 재판했어? 이 변호사들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돈을 벌었단 말이야. 이게 부각된 거잖아. 그 전 6개월 동안 그럼 도대체 이런 행위를 왜 방치하고 그냥 뒀냐 이거예요.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5월달에 지난 5월달에 괜히 말이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항소심에 끼어들어가지고 급하게 판결 내리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얼마나 실추시켰습니까? 적어도 대법원장이면 정말 재판정의 권위나 어떤 사법부의 권위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조차도 못 치고 정말 사법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주범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직위원. 법원행정처장이다. 여론이 들꺾으니까 그냥 그때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말이야. 그 전에 뭐 했냐 이거야 이 사람들. 네? 자격 있습니까? 없지. 전 자격 없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김용현 변호인이 제가 제일 화나는 부분인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막말을 짓거렸습니다. 짓거렸지. 이거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짓거린 거예요. 이따위 말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 호소인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 이 인간이 정말 사람인가. 그 입에 하나님 올리는 것을 보면서 더 제가 화가 났습니다. 어디다 대고 거기서 맞아요. 하나님 그 입으로 하나님이 가만둘 것 같아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통령 호소인이라니 국민이 선출해서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명예훼손 모독이지 모독.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그런 사람 호소인의 이야기는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홍정미 전 의원은 어떻게 됐어요? 아 진짜 이 사람들은 뭐 사실은 이렇게 막말하는 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나름 이게 그냥 막말이 아니라 자기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고 들어와서 거기랑 동급이라고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대선 출마하니까 현직 대통령을 걸고 자기도 마치 그 정도 급이다. 뭐 대선 불복하면서 근데 이게 너무 하여튼 부끄럽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대통령 호소인이래. 아니 이제 이 재판정이나 사법부를 상대로 이제 짭짤하게 돈을 다 벌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했다가는 정말 감치되고 변호사 자격 없어지고 여러 가지로 힘드니까 이제는 프레임을 전환해서 본인이 이제 사실은 변호사는 더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탄압받는 정치인이다. 그러려면 누굴 공격해야겠습니까? 제일 센 이재명 사람. 대통령 이제 본인이 어떤 의도했던 성과는 다 거뒀어. 전국적인 인물로 뛰어올랐잖아. 그러면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1대1로 상대하는 장동혁과 같이 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꿈도 생각을 크네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근데 대통령이라는 어떤 직업 자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정을 전반적으로 돌보고 이러니까 이런 뭐 날파리, 똥파리
수준 이하의 저지도 들러붙어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본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면 그만이지 이러한 함량 미달, 저질, 맞아요. 변호사들이 뭐 얘기한다고 네. 뭐 큰 뭐 사실은 무시하면 돼 그냥. 사실은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측에 약간 좀 과한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흥분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그럼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 알았어. 대통령이 오죽하면 제 욕도 좀 하세요. 아니 대통령 진짜 욕해. 대인배예요. 대통령 욕해야 돼. 이게 얼마나 차이입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욕 먹어야지. 내가 또 열심히 이게 바로 사랑받는 대통령과 그렇지 못한 정치인의 차이가 아닐까. 아니 우리 한동훈 대표 보세요. 론스타 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김민석 총리가 뭐라 그래? 그래 너 잘했다. 너 최고야. 잘했어.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긁혔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정치인도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무슨 사랑이 풍만해야 뭔가 좀 좋은 덕담도 나오는 거죠. 힐링 캠프 같네요. 대통령님은 화를 안 내시지만 제가 열받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하는 옆에서 짓입니까? 보는 사람들은. 변호인이라는 인간이 이따위 말을 네. 어떻게 짓거리는지 저는 막히죠.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네. 이런 사람이 무슨 변호사라고 그러고 다니는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어쨌든 자 추경호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영장실질심사가 12월 2일 3일 날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내일 한 1주년에 결과가 네.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 발부될까? 왜냐하면 사법부가 너무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이제 발부가 당연히 돼야죠.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각자 다들 그날 이제 역할을 부여받은 거거든요. 군은 체포하라는 역할을 받은 거고 네. 경찰은 그 앞에서 국회의원 막으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거고 여당은 다른 곳에 소집해서 계엄 해제 못하게 하라라는 그 명령을 지금 받은 거기 때문에 다 같이 그렇게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한 주요 업무를 수행을 한 겁니다. 근데 군과 경찰의 수뇌부는 다 구속이 됐어요. 같은 논리라면 추경호도 당연히 구속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은 지금 이제 박성재가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검찰 조직으로 번지는 걸 막고 더 나아가서 이제 똑같이 그 법무부도 그날 저녁에 회의를 했는데 대법원도 회의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박성재가 구속이 된다면 이 논리 그대로 하면 이제 대법원으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네. 때문에 박성재가 이제 구속이 안 되도록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네. 그렇다면 추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호가 만약에 구속이 되면 그 이후에 급속히 국민의힘 의원들 도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구속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당해산 심판으로까지 번지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사법부에서 생각을 할 때 사법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법관 탄핵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국민의힘 의원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올 거기 때문에 아마 막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영장 발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영장 판사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사 의식과 사명감과 양심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홍정민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하도 궁금해서 네네네. 누가 걸릴까. 근데 영장 판사가 저기 이정재 판사라고 합니다. 이정재. 그 수원지법 3인방. 지난번에 구속영장 발부 안 한 사람이죠. 누구였지 그때? 그 사람 남세진. 어. 남세진 판사가 이제 박성재 두 번째 안 했고. 재구속 영장을 발부를 안 했는데, 구속 취소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정재 판사가 구속 취소가 아니라 아니에요?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발부 안 한, 체포영장 발부를 안 했군요. 기각했어요. 그때 체포영장 특검에서 기각. 계속 출석 거부를 하니까 3번이나 불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체포영장 사유가 되는데 근데 불허했군요. 그때 기각을 했죠. 네.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한 게 보니까 이 수원지법 3인방이 모두 다 기각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보니까 이정재 판사도 임성근 그 사단장은 또 하고. 발부를 했고, 네. 또 남세진 그 판사도 윤석열은 구속을 또 발부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박정호 우리가 생각한 박정호도 조태용은 또 구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약간씩 좀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려고 일부 몇 명은 이제 구속영장 발부를 하고 네. 나머지는 기각을 하는데 이게 발부한 사람과 기각한 사람의 뭐 차이를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계속 이지은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박성재 같은 경우는 그 위법성 인식에 대한 뭐 다툼이 있다는 식으로 아예 혐의 자체를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고 어떤 사람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사실 추경호는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그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두꺼비집까지 내릴 뻔해서 아예 그 계엄 해제가 불가능할 뻔했어요. 엄청나게 지금 이 뭐 주도적인 계엄 동조 세력인데 네. 그 뭐 주도적 역할을 했죠. 원내 대표였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대체 어떤 그러니까 이상한 핑계로 네. 영장 발부를 안 할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특히나 12월 3일에 네. 그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지침을 세웠는지 네. 저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게 또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걱정이 들어요. 됩니다.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이게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에게 로저 비비 가방을 건넨 로저 김기현 비비에. 로저 비비에 비비에. 잘 몰라가지고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홍정민 전 의원도 처음 들으셨어요. 예, 저도요. 로저 비비에 네. 난 로저 비비인 줄 알았어요. 로저 비비에 가방을 건넨. 제일 처음에 봤을 때 로비엔 줄 알고 로비 내가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두 개로 보이나 그래서 로비에 가방을 갖다 놨다는 줄 알았어. 김기현 부인을 다음 달 5일에 소환하기로 감사 편지까지 남기면서 이제 선물을 줬으니까 혐의는 명확한 것 같고요. 근데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이제 궁금한데 어떻게 처리될 걸로 보세요? 이게 지금 네. 사실은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네. 소환을. 그래서 김기현 의원의 사모님이신 이선혜 씨가 네. 그 청탁금지법상 지금 금품을 제공한 자라서 네. 그 행위만으로 뭐 다른 게 없어도 뭐 사실은 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더 이제 특검의 생각은 네. 이 사모를 조사가 끝나면 마무리되면 네. 김기현 의원도 같이 부를 거예요. 같이 이제 소환을 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지금 현직 의원과 그 부인을 동시에 불러서 피의자로 소환해가지고 조사하는 거는 지금 특검 이번에 출범하고 처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최고 수준의 이 수사 강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뭐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그 김건희 측근 비리에 대해서 좀 철저히 조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김기현 사모도 대상이고 본인이 행위자고 김기현 씨도 같이 이렇게 뭐 교두보로 자기도 부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청탁을 한 거고 네. 그리고 뭐 실제로 당대표 당선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편지까지 있어서 그렇죠. 빼박 증거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걸 받고 당대표를 당선시킨 김건희도 당연히 처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걸 단순히 그냥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뇌물죄. 예를 들면 그거 있잖아요. 청탁하고 이루어진 뒤에 돈 그렇죠. 뇌물 주는 거. 뭐 무슨 수뢰후 뭐 어쩌고저 이런 거 있잖아요. 수뢰후 뭐 있던데. 서섭죄 뭐 이런 거. 뭐예요. 그걸로 처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할 뇌물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예. 뇌물로 의유를 해야 되는 네네. 사안이고요. 네. 저는 이제 예전에 주간 경향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기사가 있는데 김건희 지인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김건희 이게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 가방을 줬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김건희의 취향이 확인이 되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가방이랑 이런 것들이 폭주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생일이 9월이었는데 그 앞뒤로는 거의 도배가 될 정도였다. 이런 진술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제 이걸 보면서 권력자의 배우자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이게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감시와 책임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운 거잖아요. 지역에서는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우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정치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좀 뭔가 좀 이렇게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김건희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김건희를 보면서 저는 참
여성으로서 많은 생각이 드는데 조선 시대에는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 수렴청정을 하기도 하고 외척 정치를 하기도 하고 왕을 통해서 막 여자들이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자도 정치를 하고 싶으면 본인이 직접 나와서 권력을 갖고 싶으면 검증을 받고 선택을 받아서 정치를 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 주변에 있는 권력자인 남자를 하나 잡아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명품백 받아가지고 그걸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여성으로서는 아주 그 여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100배 1000배 이렇게 강화시키는 아주 나쁜 케이스다. 굉장히 정치하는 여성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정말. 저는 좀 네. 국민의힘의 태도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얼마나 지저분한 추문이구나. 이게 참 이게 아니 김기현 의원 자체가 전임 당 대표였잖아요. 전임 당 대표와 영부인이 이런 명품 가방 주고받았는데 저희 당 같았으면 바로 출당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탈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원직 사퇴하고 참 이게 국가에 어떻게 보면은 본을 보이고 정말 우리가 김영란법이라는 게 어렵게 정립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가면요 요새 뭐 그런 꽃 하나 선물 안 합니다. 선생님한테 그것도 못해요. 네, 그런 문화를 만든 거잖아요. 꽃뿐만 아니라 커피도 못 사죠. 맞아요. 알고 봤더니 국가의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이 이따위 짓거리 하고 다니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아주 뻔뻔해요. 솔직히 추경호도 국민의힘에서 정리를 해야죠. 그렇지. 맞아. 정말 의원직을 사퇴하고 그래야 정말 국민 앞에 살고 본인들도 정말 할 말이 있는 건데 그걸 그냥 내가 김영삼 추경호가 김영삼이다 우리가 폭발시게 야 누가 보면 추경호가 대단한 민주화 운동하고 독립운동한 줄 알겠어. 아니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이 왜 욕을 먹습니까? 니네 계엄에 밤낮 다 도망갔잖아. 당사로 도망간 거 아니야 계엄군. 그 대표적인 얘가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이리로 가면 본청이고 이리로 가면 당사인데 잠시 고민하다가 신호등을 건너서 당사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아유,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 아직도 회초리를 덜 맞았다. 더 맞아야겠다. 아니 좀 많이 맞았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에요. 예, 김영삼 대통령은 계엄을 막은 사람이고 추경호는 계엄을 도운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어디 이걸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하에서 김영삼 의원님 벌떡 일어나시겠어. 누구를 비교할까? 알겠습니다. 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그 당시에 김홍일 위원장이었어요. 김홍일 위원장하고 이상인 부위원장 두 명이서 방통위가 운영될 때였죠. 2인 체제에 의결을 했는데 그때 이제 YTN을 유진 ENT가 인수하는 것을 허가를 해줬습니다. 원래 이제 보도 채널은 방통위가 허가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인수를 못 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인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YTN 체제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이렇게 내왔습니다. 이건 결국 지금 유진이 다시 주식을 내놔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계속 이진숙이 오랫동안 2인 체제로 여러 가지 일을 해왔단 말이에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때 자기가 내세웠던 이론적인 근거가 재적위원 가반이라는 규정 때문이에요. 5인인데 2인밖에 안 남고 그 2명이 재적위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적위원 2명이 다 동의를 하면 과반이긴 하잖아요. 100%니까. 그래서 뭐 규정을 지켰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판결문 보니까 재판장님이 굉장히 좀 잘 간파를 하신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2인 체제의 경우에 이제 합의제 행정기구 5인으로 최대 5인으로 규정된 그 행정기구의 본질이 훼손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진숙 논리에 따르면 한 명이어도 되는 거 아니냐. 한 명이 혼자 다 찬성하면 과반 되는 거 아니냐. 재적 과반수면 된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그 결론은 우리가 말할 수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위반이다. 합의제 기구를 다 무력화시키는 거다. 근데 사실은 이 판결이 그동안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없어서 이진숙이 계속 이걸로 뭉갰던 건데 이런 2인 체제 뭐 이런 뭐 합의제 기구의 소수로
이렇게 전행을 하는 이 절차 하자를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리딩 케이스가 돼서 앞으로 YTN 관련해서 이 소송 말고도 여러 개 있다고 해요. 다 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네. 네, 그리고 왜 2인 체제가 되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윤석열이 의도적으로 이 구도를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민희 의원 당시에 이제 전 의원이었었죠. 네. 그래서 끝까지 임명을 안 하고 추천이 됐는데 끝까지 임명을 안 하고 그 전에 방통위원장은 면직해버리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이 자기 몫의 의원은 임명해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2인까지 가게 된 건데 그런데 이 두 명이서 YTN을 그냥 팔아먹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판단이 나온 건 너무나 다행이고 이제 곧 이제 방통위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제 위원장이 임명이 어제 방통위원장이 지명이 됐죠. 네. 김종철 연세대 교수로. 공교롭게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아. 아들을 두고 이제 그러니까 왜 그러시는지 친족이라고 안 하나? 아, 그래서 친인척도. 김지호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이 결과는 YTN. 제가 뭐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제가 전문 그야말로 분야죠. 전문 분야시죠. 제가 이제 좀 이따 예, 얘기하려고 예, 설명해 말씀하세요. 주시죠. 뭐 끝?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YTN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주주 승인 절차를 방통위가 하게 되는데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한 것이 불법이다. 그건 맞는 얘기고 왜냐하면 5명이 정원인데 2명이면 네. 사실은 과반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의원 자체가 네. 위원 자체가. 근데 그 상황에서 결정된 게 문제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법무부는 법무부에서 소송 지휘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방통위가 이걸 다시 해야 돼요. 네. 방통위가 진 거거든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통위를 대상으로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에서 패소를 했는데 법무부는 아마도 항소를 안 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뭐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러면 이제 유진이 할 수는 있는데 네. 뭐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방송미디어통신위가 새로 구성이 되면 거기서 취소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승인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 유진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네. 매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전 KDN과 마사회라고 하는 공영 기업들이잖아요. 네. 공공기관들이 정부 투자 기관들이죠. 여기서 이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걸 다시 공공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이제 YTN이 좀 더 공정하게 보도나 이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YTN이 유진으로 넘어갔는데 너무 편파적인 보도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가 그 YTN을 넘기기 전에 YTN 기자하고 통화한 내용이 나왔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가만두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발언했던 거. 복수한다 뭐 이런.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그들은 네.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기 전에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라도 공공기관으로 아마 이제 다시 주식이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제 그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YTN 주식이 상한가를 쳤어요. 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시장이 이제 바로 정상화 될 거라고 생각한 맞아요. 거지. 네. 기억나세요? 보도 보면 유진의 이 회사 간부가 네. YTN 아나운서 불러라. 기억 안 나세요? 그런 보도가 있어요. 회식 장소에 YTN 아나운서 부르라고 여자 아나운서. 어머. 그래서 안 갔더니 후배가 갔나 봐요. 네. 그랬더니 뭐 이제 뭐 약간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보도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네. 아나운서를 불러오라고 회식하면서 그 정도로 회사를 그러니까 언론사를 완전히 지 맘대로 자기 밑에 이렇게 하는 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거는 바로 잡아줘야 된다. 와. 이런 생각이 황폐화시켰네요. 듭니다. 네. 그래서 YTN이 다시 이제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새로 구성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는 이거 승인 취소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고 그런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병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유병호가 감사인으로 아직 남아 있잖아요. 예. 여기도 진짜 황당합니다. 그래도 고발됐어요. 그럼 지난- 고발했더니 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적반하장격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지가 야, 반발을 해요. 진짜 어떻게 이 사람- 보십니까? 이 이거? 사람 진짜 아니, 특이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도 기행이 그 아시죠? 퇴임식 할 때 뭐 세상은요 오지경 이거 막 틀어놓고 그다음 신인 사무총장한테 엿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야, 이 사람도 정말 그것도 뭐 대단한 보석함에다가 사람이다. 엿을 넣어서 보냈다. 그러니까요. 그냥 야, 박스에다 보내. 그러니까 진짜. 이게 굉장히 조롱의 의미가 그렇죠. 있잖아. 의미가 있는 그럼요. 거지. 그냥 엿 먹으라는 거죠. 그야말로 진짜 욕할 려놓고 저는 그 법적 조치가 뭐 가능할 게 뭐 있나 봤더니 네. 유병우가 주장하기를 네.
나를 조사한 것 자체가 권한 없는 그 자들이 불법 사찰을 또 했다는 거예요. 뭐 직권남용이라고. 네. 그리고 내용이 조작된 거고 그 고발 자체가 무고라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없다는. 그래서 담당자들을 모두 다 감옥에 보내겠다. 뭐 이런 내용을 하면서 진짜 아무 말 대잔치로 법적 조치를 한다고. 네. 황당하네요. 이 유병호 감사위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맞아요. 참 진짜 그때 정말 일벌백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감사원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네. 국정을 파탄시키고 정말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했지. 유병호와 그 타이거들이 다 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 타이거들까지 다 발본색원 해가지고 싹 다 그냥 내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2%의 서식하는 49명 검사들 그리고 유병호와 타이거들 이런 사람들 우리 김민석 총리가 헌법 존중 TF로 전부 다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거는 여러분도 아셔야 되니까 알려드리기 허위 조작 정보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개미를 겨냥해서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건 명백한 허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담화문 보시면 이거 거짓이다. 허위 조작 정보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정부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허위 해외 주식 양도세 뭐 40%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네. 이런 거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 조작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이거 처벌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요. 네. 사실 그 전에도 이제 이런 AI를 이용한 허위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유재석이라든지 유명 연예인들이 제가 여기에 뭐 투자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막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악의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된 정책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네. 하나는 네. 외국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에 보유세를 높인다라고 하면 시장에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그거를 틈을 타서 이제 자기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좀 노리려고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악의적인 어떤 그 가짜 뉴스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바로 신고를 해주시고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허위 담화문이 이제 단순히 장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정교하고 지능적인 범죄 행위인데요. 이제 꽤 서학개미들이 많아져서 국내 서학개미 규모가 한 700만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분들에게 개인 수익이나 뭐 예를 들어 해외 주식 40% 과세 이러면은 본인의 그 재산권 뭐 이런 건 직접 침해할 거다, 피해를 줄 거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들에게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반감을 충분히 일으키기에 뭐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빨리 사이버 수사대에서 여기 누군지 찾아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하고 정말 이런 거 엄정하게 대응을 해서 다시는 유사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지호 대변인은 이런 허위 조작 정보들. 아유 저는 하도 이 가짜 뉴스 이거 대응을 많이 해가지고 참. 근데 이게 되게 조직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어떤 본인들이 어떤 이 굉장히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는 국민들이 민감하다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딱 잡아내가지고 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이 정권의 어떠한 국정 지지도를 낮추려는 그런 술책이라고 보이고요. 좀 대통령실에서 아주 강력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 그러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더 그러는 것 같고 너무 화가 나는데 어제 갤럽 조사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60%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성과를 많이 내시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42%, 국민의힘 24%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거의 약 이제 2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추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민주당도 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이러니까 맞아요. 더 화가 나지 않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세 분도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댓글에 이런 네.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 거 봉수계를 YTN 사장으로. 이제 봉수계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최욱이가 자꾸 저하고 강성필을 종편수계라고 자꾸 불러가지고 봉수계, 네. 그래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 마포
고향 성남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예. 그 농내 의원 맞아요. 예, 무죄 판결 받았거든요. 받으셨죠. 저도 어저께 이제 사실은 만났었어요. 네네네네. 만나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그 정말 한동훈이 그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사람을 굉장히 치욕스럽게 만들었어요. 뭐 무슨 부스럭거리게 부스럭거리는 소리 막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 인사를 죽이기 위해서 사선 의원을 죽이기 위해서 네. 조작 기소와 조작 수사로 이렇게까지 몰고 간 거였었죠. 예. 맞아요. 참 어쨌든 그래도 무죄가 나와 참 다행이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도 그걸로는 처벌 못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먹사연 가지고 이제 별건 가지고 또 처벌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오늘도 세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1시간 동안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거의 이제 저희 시청자가 실시간 1,700명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어차피 이제 김지호 대변인 다음 주에 안 오시잖아요. 또. 네. 그 다음 주에 뵙기. 다음 주엔 종편 소개드려요. 종편 소개들이 그냥 열심히 하겠네. 이지은 위원장님도 이제 바쁘셔가지고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주 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알겠습니다. 저희 마포가 민주당 네네. 야유회도 있고 또 네네. 그다음에 무슨 특강 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왔었는데 네, 제가 없으니까 또 다른 분이 제 자리를 채운다고 해서 자리 뺏길 것 같아서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오세요. 네, 오겠습니다. 홍정민 전 의원은 계속 오실 거고 네. 저는 오늘 이제 화순에 갑니다. 화순. 그래서 고향에. 제가 고향 제가 이제 화순고 출신이죠. 화순고 네. 출신인데 행사가 있어서 오. 화순 그래서 채널A로 오늘 안 가고요. 행사의 주요 내빈으로 이제 참석하시는 거죠. 데빙보다도 이제 뭐 사회보고 뭐 이런 거죠. 사회. 앉은 거라고 저랑 그러시구나. 네, 거기 이제 응원 드립니다. 모 인사가 이제 뭐 군수 출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응원하러 가시는 네. 거구나. 네, 화순에 계신 분들은 오후 3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에 있는 분들은 모여주시면 고맙겠고요. 봉숙에 보고 싶은 사람들 네. 모여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인사드릴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